예, 잘 쉬셨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인데요. 내외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지난 시간에 했죠.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는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 사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국 여러 곳에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A 어린이집은 원화수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A 어린이집은 수소 지점을 철수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A 어린이집이 수소 지점을 철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소 지역에 SRT 고속전철이 들어온다는 발표가 났고, 이후 교통 편리성을 높이 평가한 젊은 층의 유입이 대거 진행되어 근처의 어린이집은 원화 대기 상태에 걸릴 정도로 유아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A 어린이집은 수소 지점을 철수한 것이 비용을 절감한 게 아니라 수익을 벌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A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내용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C는 호텔 업체의 신입 사원이다. C가 입사한 호텔은 호텔업에서 경쟁업체인 H사보다 고객이 이용률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호텔이었고,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C는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바꾸기 위해 H호텔과 자신의 호텔 간의 차이를 분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의 서비스 만족도가 H호텔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H호텔에 비해서 자체적인 서비스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는 요즘은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으나 결국 회사 내의 개혁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네, 두 번째 C에 대한 호텔 업체의 그 신입사원에 대한 의견, 생각 이런 것들이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뇌수술 전문 병원인 N병원은 업계 1위였으나 현재 경영업체인 S사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N병원에 근무하는 M 과장은 업계에 불고 있는 로봇 수술 열풍을 감지하고 새로운 신기계를 도입해서 새로운 시술을 진행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로봇 수술을 위한 기계 도입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직은 기계보다는 사람이 수술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외식업을 하고 있는 S회사는 마케팅, 서비스, 조리부 등 각 부문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제2사의 전투적인 성장세를 따돌리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조리팀의 요리가 진부하다는 지적을 했고, 서비스팀은 높은 가격이 문제라고 말했으며, 조리부는 전체적으로 회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회의에서는 회사 내의 내외부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서로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각 네 가지의 그 사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의 그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고를 배웠잖아요. 전략적 사고, 또 분석적 사고, 또 발상의 전환, 또 내외부 자원의 효과적 활용, 이러한 예가 지금 이 네 가지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A 어린이집의 문제잖아요. 네, 어린이집은 어떤 문제를 초래했나요? 여기는
전략적으로 그 수서 지역에 SRT가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철수를 시켰다가 SRT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나고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원생이 증가를 해서 결국은 이 철수한 곳이 잘못된 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익을 벌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C호텔 업체 신입사원이잖아요. 그 C호텔, 결국 CC의 그 호텔, 이 호텔은 경쟁사인 H호텔에 대한 것을 연구를 다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 H호텔보다 떨어진다. 또 H호텔보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서비스가 낮아지니까 서비스 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교육하고 체계적 시스템. 네, 요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민감하다는 것이 알게 됐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로 보고했는데 결국 회사 내에서 어떻습니까? 안건으로 채택지지 못한 거예요.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분석적인 것을 다 이 C사원은 해냈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가 되었다.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뇌수술 전문 병원이잖아요. 이 경쟁업체인 S병원에서는 이미 로봇 수술 과정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N병원은 이걸 알았어요. M과장이라는 사람이. M과장이 이 로봇 수술을 우리도 하자. 로봇 수술을 해야지만 우리가 S병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하자고 병원 측에 했지만 이 로봇 수술은 돈이 일단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아직은 기계보다 사람이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유로 이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 발상의 전환. 이 사람은 로봇 수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병원에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외식업하고 있는 S 회사,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여기 마케팅 분야가 있고 또 서비스 부분이 서비스하는 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부 파트가 있고 이렇게 파트별로 회의들을 했는데 각 부분의 이제 핵심 파트들 이제 인력들이 이제 모여서 야 우리 그 제2사하고의 그 성장세를 따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이제 했더니 마케팅 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케팅 부서에는 조리팀의 요리가 진부하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또 서비스 팀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높다. 가격이 높으니까 이거를 좀 떨어지자. 조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파정이 밝지 않다. 우리 그 호텔의 전체적인 그 직원 분위기들이 좀 밝지 않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들만 내세운 거죠. 결국은 이 각각 이 마케팅 또 서비스 이 조리부 이런 파트들이 전부 다 어떤 파트들인가요? 내 외부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의 활용을 하지 못한 거죠. 자원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버린, 결국은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못했다.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발상의 전환, 분석적 사고, 전략적 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발상의 전환, 그죠? 예. 우리가 내외부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됐고 또 진급을 해서 경력이 늘어서 이제 뭐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뭐 이랬을 때에는 이런 사례들을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적기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된 사례는 우리가 전략적, 분석적, 발상에 전한 내부 자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례 1, 2, 3, 4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들이 그냥 문제만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방해하거나 어떤 그 벽에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요소들인데요. 이러한 장애 요소는 조직이 직면한 상황과 주변 환경, 그리고 맡고 있는 업무의 그 특성,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또 제시된 다음에 제가 이제 제시한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 그런 사례를 통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저해야 하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우를 하기 전에, 요거를 하기 전에 사례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국내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B사는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고품격 디저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최근 디저트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신메뉴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담당자인 K팀장은 청춘 남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메뉴 개발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계속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어느 날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오갔습니다. A 이제 사원은 제 주변 20대에게는 요즘 W양이 인기라던데 그 W양 모델로 채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연예인을 아마 했나 봐요. 그러자 B는 아니에요. 더 이상 광고 모델로 승부를 내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제가 20대에게 어필할 만한 광고 콘티를 짜봤어요. 이걸 검토해서 홍보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요? 자, C는 생각해보니까 고급 디저트는 웬만한 밥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기존 디저트 업계 1위인 피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홍보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ABC 의견을 가지고 회의가 끝난 후에 K팀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도대체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고요. 또 손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할 경우에 또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시된 사례에 등장하는 ABC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애 요인은 어떠한 경우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A는 제 주변의 20대는 요즘 W양이 인기더라. 그래서 W양을 모델로 채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장애인으로서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우냐, 손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거냐, 아니면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냐, 요것이 이제 어느 장애냐. 그렇다면은 그 장애 요인에서 이유는 뭐냐? 이제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뭐 아니에요. 이 광고 모델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어필할 만한 어떤 콘티 이런 거 갖고 홍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이제 디저트가 밥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다른 그 회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조직이 직면한 상황과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 요소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또 해 보기로 하죠.
첫 번째,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문제를 접한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다른 B사보다 20대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고품격 디저트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청춘 남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이걸 알려서 우리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게 할까? 이것인데 이게 계속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회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관에 의해서 성급하게 이제 판단해 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얘기한 A, B, C 이 세 사람의 의견들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직관에 의해서 성급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아 버리면은 그 대책안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정관념에 이제 얽매이는 경우인데요. 고정관념.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전에 개인적인 편견이나 경험, 습관으로 증거와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규정과 틀에 얽매여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탁 박혀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그 규정이나 회사에는 규정이 있죠. 또 나라에도 법이 있죠. 이 법과 규정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감염병법. 이 감염병법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억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 제한 두기라든가 또 이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라고 한다든가 이런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그 근거가 바로 감염병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이에요. 국가는 이런 법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회사는 어떤 그 규정이에요. 규정이나 그런 틀 속에서 이 한도 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정해진 규정과 틀에 얽매여서 있다 보면은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능성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재량권, 융통성 이런 게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고정관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 버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 법은 있지만 그 법 내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면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 빼기, 없애기, 깨버리기, 깨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쉽게 떠오르는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 있어 종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정보들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단순한 정보에 의지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돼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연구하고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네 번째, 너무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예요. 너무 이게 방대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찾아내야 돼요.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서 요즘은 뭐 얼마든지 자료 수집이 가능하잖아요. 뭐 그냥 바로 여러분들도 뭐 하나 이렇게 단어 하나 치면은 바로 뭐 포털에서 그냥 바로바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정보가 너무 무궁무진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많은 자료를 얻으려는 노력에만 정열을 쏟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계획적인 자료는 무엇이 좋고 제대로 된 자료인지를 효과적으로 구분해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정보를 몇 가지만 잘 추려야겠다. 처음에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자료에서 선별을 해 나가고 또 그 선별된 자료에서도 최우선적인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획된, 무계획이 아닌 이 계획된 자료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찾아내는 것도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의 최우선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2강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